저는 감히 볼보 EX30을 올해의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 EX30의 시승을 위해서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멋진 바다 배경에 이 카페 한켠에 이제 볼보 EX30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뒤에 쪽이 그레이, 그리고 앞에 쪽은 좀 밝은 하늘색 계열이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볼보 EX30 정말 좀 오래 기다리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에 이 프리뷰 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는 출시돼야 했었지만 출시가 좀 연기가 되면서 이제서야 좀 시승 행사까지도 이뤄지게 됐고요.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차량의 가격이 좀 대폭 인하가 됐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인 울트라 모델은 333만원, 그리고 하위 모델인 코어 모델은 이제 190만원 정도가 인하가 됐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볼보가 선보일 전기차들의 디자인을 이제 EX30을 통해서 좀 본격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내연기관과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토르의 망치 디자인을 형상화한 헤드램프, 그 다음에 깔끔한 형태로 정리된 전면부 디자인, 여기에 볼보의 오랜 아이언 엠블럼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깔끔한 형태로 좀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볼보는 2030년에는 이제 모든 차량을 100%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면부를 지나서 측면부로 와보면 이 전기차답게 이 커버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이 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245, 45R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사양에 따라서 18인치와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자, 차량의 측면부로 오게 되면요, 다부진 형태의 이 컴팩트 SUV다운 이 측면 디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아 EV3나 최근 출시된 BYD 아토 3와 비교했을 때도 좀 작은 편인데요. 그런데 휠베이스가 상당히 깁니다. 기아 EV3보다도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실내 공간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지금 시승하면서 왔는데 실내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기 전에 이 C필러 쪽을 보면요, EX30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볼보에서 봤던 이 세로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완전히 수직 형태만 강조됐었다면 이제는 수직 형태와 함께 가로로 넓게 이 리어램프가 이어지는 커넥티드 형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볼보다운 이러한 색깔을 확연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리어 디자인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리어 범퍼도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가져가면서 이제 엉덩이가 한껏 올라간 듯한 경쾌한 느낌을 차량의 후면에서도 받게 됩니다. 자, 차량의 뒤쪽에 도어를 여는 버튼은 이쪽에 좀 깔끔하게 숨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2열 뒤쪽에 충전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로 충전구의 조명이라든지 열선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B필러 쪽에는 키를 인식할 수 있는 이 접촉부도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에 이제 키를 가져다 대고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한쪽에 전시된 차량 중에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루프 위쪽에 이 루프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리모와 캐리어와 함께 루프렉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야외 활동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모습을 보니까 최근 공개됐던 이제 EX30 크로스컨트리 모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EX30의 판매가 좀 국내에서 좋다면 크로스컨트리의 국내 출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이 EX30 크로스컨트리가 정말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외관도 이쁘지만 실내도 정말 예쁩니다. 일단 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존에 그 카드 키가 있었는데 고객들의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는 약간 물리적인 형태의 키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로 버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카드 키처럼 소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을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볼보의 전기차처럼 이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트에 앉게 되면 따로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일단 차량의 도어 쪽도 정말 깔끔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재, 인조 가죽 소재와 플라스틱 소재들이 잘 어우러지는 형태도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 도어의 손잡이 역시 고급 세단에서만 보는 것 같은 이러한 도어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칸막이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물병 같은 것을, 유리병 같은 것을 놓으면 조금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2열 공간에서 1열 공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시원할 정도로, 눈이 깔끔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물리 버튼을 어느 정도 좀 남겨두는 게 운전의 편의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EX30의 특징이기도 하겠고, 뭐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죠.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 형태, 송풍구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는 수평 형태로 굉장히 평평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버튼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비상등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센터 콘솔 아래쪽에 윈도우 여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빼면은 물리 버튼을 그렇게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형태가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가운데 특히나 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위치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파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립감도 좋고, 특히나 이제 스티어링 휠의 촉감도 굉장히 좋았던 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좌우로 터치 형태의 버튼들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독특한 점은 이번에 EX30은 측면에 기어 컬럼이 따로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센터 콘솔 쪽을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와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하게 기어 노브뿐만 아니라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으로도,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살펴보면요, 기어 노브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세로 형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특징이 되겠죠. 디스플레이 통합하면서 정말 많은 기능,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차량 설정 부분에서도 다양한 기어, 특히나 이제 미러 조절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도어에 다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와서 좌우를 선택하고 사이드 미러를 이쪽 측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브박스 여는 버튼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위치해 있고요. 글로브박스가 이 조수석 앞쪽이 아니라 이 센터 콘솔 하부에 위치하는 것도 좀 독특한 점이 되겠죠. 그리고 울트라 사양부터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분위기를 이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또 주행 부분으로 가보게 되면은 앞 차량과의 간격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 원페달 드라이빙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까지도 부드러움, 중간, 단단함으로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티맵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플로, 그 다음에 팟빵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국산화가 잘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볼보의 차량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보면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 부분이 이렇게 수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나오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한 형태에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덮개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이제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진짜 장점이 이 시트인데요. 시트가 정말 편안합니다. 사실 이 차가 뭐 중형 SUV, 중형 세단급만 돼도 이 정도 시트가 뭐 이렇게 놀랍진 않을 텐데, 컴팩트 전기 SUV에서 이 정도로 편안한 시트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볼보가 또 그걸 또 해내네요.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죽 시트를 선호하시지만, 특히나 이렇게 겨울에 앉기, 처음에 차가운 시트에 앉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정말 날씨가 밖에 추운데 이 온열 기능을 켜는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열기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볼보 하면 이렇게 시트에 작은 귀여운 택이 붙어 있는 것도 항상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자그마한 택이 이 차량을 단순하게 공산품이 아니라 어떤 패션 아이콘처럼 느끼게 하는 작은 도구이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앞쪽에 보면은 하만카도 로고 보이시나요? 차량 내부에 9개의 스피커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앞쪽에 전면부의 사운드바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는 스피커가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영상으로는 얼마나 좀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 전면부에서 사운드가 이제 밀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만큼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된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EX30은 굉장히 작은 차량 컴팩트 SUV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뭐 대단히 넓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휠베이스가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칫 또 협소할 수 있는 이 2열 공간을 제법 넓게 뽑았는데요. 앞쪽으로 무릎 앞쪽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딱 남겨두고 있거든요. 제가 키가 170이니까 조금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바닥을 평평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머리 공간은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위쪽에 파노라믹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와, 정말 넓은 이 2열에서 보면은요, 흡사 이제 완전히 천장이 뚫린 것 같은 이 개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 시트가 이제 일체형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요. 뭐 2열이 그렇게 2열의 글라스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올려다 보면은 굉장히 광활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글라스는 따로 가림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99.5%까지 줄여준다고 하기 때문에요. 뭐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도 2열에서 그렇게 덥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려다 보면은 2열 글라스를 여는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 조작부 몇 개 안 되는 이 물리 버튼들도 이 센터 콘솔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 보통 위치해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따로 스피커도 잘 보이지 않고요. 별도의 버튼들이 없죠. 이처럼 EX30은 차량의 도어 쪽으로, 차량의 측면 쪽으로 배선이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으로서 가치, 그러니까 경량화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부분, 이런 점들을 같이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트레이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뭐 액세서리를 통해서 이제 컵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따로 컵홀더가 없습니다. 이쪽에 암레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쪽에도 뭐 따로 컵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포켓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소재로, 그리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물건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보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작은 차인데도 유압 실린더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프렁크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15리터? 한 20리터 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뭐 술록의 그림이라든지 차량의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 거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프렁크 공간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볼보 EX30을 올해의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오닉9 같은 좋은 전기차가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승차감, 이 정도의 고급감, 이 정도를 보여준다면 저는 올해의 차 투표를 할 때 당당하게 이 볼보 EX30의 올해의 전기차 상을 좀 꼭 주고 싶거든요. 그만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멋진 차, 정말 만족스러운 소형 컴팩트 전기차입니다. 일단 며칠 전에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EX30 기다렸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한국 시장이 어디 만만한 시장인가요? 가격만큼의 성능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시장인데, 뭐 나름 볼보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제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 승차감입니다. 사실 작은 전기차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이 든든한 서스펜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한 7~8천만 원을 이상을 호가하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서스펜션 세팅에 공을 들이면서 이 무거운 배터리를 지지하면서도 나름의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 이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컴팩트 전기 SUV들은 가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데 그냥 뭐 컴팩트 작은 차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보 EX30은 이 급을 초월하는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단단한 세팅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국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 출시된 모델과 약간의 이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달리하면서 국내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승차감을 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격차가 뭐 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차분하게 도로에 깔려서 운전자에게 부담 주지 않고 깔려서 주행하는 차분한 승차감을 만들게 되고, 조금은 더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게 되면은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자칫 좀 당황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는 이 차체를 아주 지그시 잘 눌러주면서 또 나름의 가속력도 느끼면서도 운전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의 요철들 같은 것을 넘어올 때도 이 상하 방어싱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스트로크 세팅을 뭐 단단하게 해서 운전자에게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지나치게 무르게 해서 좌우 롤이 크게 느껴진다거나 앞뒤 롤이 크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이 미묘한 경계점을 아주 잘 맞춘 차량, 물론 그것을 이 컴팩트 전기차에서 구현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전기차로서의 퍼포먼스도 눈여겨볼 부분일 것 같은데요. 272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싱글 모터 모델이고요.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듀얼 모터 모델도 있습니다. 출력을 상당히 높인 차량인데요. 사실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 뭐 굳이 듀얼 모터 모델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호쾌하게 가속을 해 나갑니다. 자, 언제라도 지금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다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가속할 때도 굉장히 경쾌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킨 상태이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지금 가장 짧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짧은 상태에서는 지금 앞차와의 거리가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 간격까지 딱 조절을 하고 앞차가 출발하면은 자동으로 내 차도 출발하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포함된 파일럿 어시스트입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좋고요. 특히나 옆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이제 변경하는 경우, 앞차와 이제 다른 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면서 위험을 미리미리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안전 기능들이 잘 갖춰진 파일럿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자, 차량의 정숙성도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인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고속으로 속도를 올려서 한 100km 정도까지 속도를 높여봐도 풍절음도 그렇게 크게 들리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옆에 큰 차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소리가 뭐 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주변에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교적 차급에 비해서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은 보통 이 아래쪽에 탑재된 이 배터리 모듈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방음 역할을 하는 기능도 하게 되겠고요. 뭐 EX30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바퀴, 이 팬더 쪽에도 안쪽에도 좀 차음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작동시키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 자체도 운전자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내 몸이 울컥거릴 정도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볼보의 전기차들도 그랬거든요.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연기관과 그래도 조금 흡사한 이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화감을 최소화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EX30에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토3를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긴장해야 될 것은 수입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낮은 가격의 전기차가 국내에 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기차 할 때 떠오르는 이 가격대가 이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거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에도 눈을 돌릴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브랜드들도 저렴한 전기차들 이제 많이 출시하고 있지만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도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전기차를 출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볼보 EX30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는 좀 많이 기다리긴 했지만 시기적절하게 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가격대의 성능, 퍼포먼스,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디스플레이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이러한 쓰임새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유스 원선웅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